오늘 태어나는 미국인은 우리 돈 193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겨서 은퇴할 수 있다. 그 종잣돈인 150만 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신생아의 계좌에 꽂아준다. 이름부터 아예 트럼프 계좌. 미국 증시업계가 최근 몇십 년간을 통틀어 미국 지수 ETF 수요의 가장 큰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자금 흐름이 곧 시작됩니다. 미국 증시는 아무튼 오른다는 믿음을 만든 지난 100년간 연평균 실질 수익률 6, 7% 이상을 유지해온 미 증시의 우상향 기조를 더욱 강력하게 떠받칠 돈이 지금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급등장 속에서 뉴욕 증시를 떠나서 귀가하는 서학개미에겐 돌아온 서학개미 계좌가 기다리고 있죠. 지난 3월 출시된 RIA에서 해외 주식을 팔면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양도세를 전액 깎아주기로 한 시한이 이달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5월 22일부터는 이른바 국민성장펀드 투자자 모집도 시작되죠.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대의 규모의 돈이 풀려있는 지금 이 돈의 흐름을 서로 자국 시장으로 끌어당기는 새로운 정책 장치들이 챙챙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장치들이 미칠 영향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어야 내 계좌에 대한 결정을 적절하게 내릴 수 있겠죠. 지금 가장 궁금한 경제 이슈를 똑소리나게 짚어드리는 똑소리 2 권혜리 기자입니다. Above all, the Trump accounts will help bring the hope and prosperity to every community that every community wants to see. And it'll bring back the American dream. 미국 현대사에서 증권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금융상품 중에 하나다. ETF.com이 이렇게 표현한 트럼프 계좌는 한마디로 지금 태어나고 있는 미국인들이라면 엄마 뱃속을 빠져나오자마자 뉴욕 증시 장기 투자자가 되도록 설계한 상품입니다. 트럼프의 이번 임기 4년 동안 태어나는 모든 미국 아기들은 탄생과 함께 $1,000, 우리 돈 150만 원 상당의 돈을 미국 정부가 트럼프 계좌에 첫 종잣돈으로 넣어줍니다. 4년간 못해도 1,500만 명가량의 아이들이 부모가 신청만 빼먹지 않고 한다면 150만 원씩 받게 될 거란 추산이 나오는데요. 이 돈이 뉴욕 증시의 우상향, 특히 S&P 500의 우상향을 강력하게 떠받칠 거라고 보는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이 돈을 적어도 18살이 될 때까지는 꺼내 쓸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 현금 상태로 장기간 계좌에 내버려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조건 뉴욕 증시를 최소한 18년 동안은 떠날 수 없는 돈이 이만큼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돈으로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산다? 그런 개별주 투자가 금지돼 있을 뿐만 아니라요. S&P 500을 비롯해서 미국 주식 중심의 지수를 추종하는데 수수료까지 낮은 ETF나 뮤추얼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게 지정해 놨다는 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현재로서는 연 수수료 0.1%를 넘는 ETF는 트럼프 계좌로 투자할 수 없다는 가닥이 잡혔습니다. 한국인들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미국 ETF 상품들로 살펴볼까요? 서학개미들이 최근 한 달간 무려 3조 6,500억 원어치나 사들인 이른바 속슬, 뉴욕 증시에 상장된 상위 30개 반도체 기업을 묶은 지수죠. NYSE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미국 주식 위주여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하는데요. 특정 섹터에 집중된 ETF라서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트럼프 계좌의 조건에 벌써 안 맞고요. 또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 그 상승률의 3배를 벌고 하락하면 3배로 잃는 고위험 고수익 레버리지 상품이어서도 탈락. 또 연간 수수료가 0.9%를 넘는 것도 트럼프 계좌에선 당연히 탈락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성장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를 그냥 1대1로 추종하는 ETF, 그중에서도 수수료가 낮다고 해서 한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편인 QQQM은 어떨까요? 이것도 지금까지 발표된 기준으로는 탈락입니다. 연간 수수료가 속슬보다 크게 낮지만 0.15%. 트럼프 계좌의 엄격한 기준에는 이것도 높은 수수료란 거죠. 결국 S&P 500을 1대1로 따라가면서 수수료도 0.1% 이하인 스파이, 후, IVV 같은 몇몇 대형 ETF들의 이 많은 돈이 몰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인 S&P 500 ETF에만 집중될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뉴욕 증시의 여러 지수 중에서도 S&P 500이 도드라지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이도록 계속 마중물을 대는 장치로 이 트럼프 계좌가 장기간 작용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넣어주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의 기업들도 정권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죠. 트럼프 정부가 150만 원씩 넣어주는 건 2025년생부터 28년생까지 4년간 태어나는 미국인 뿐이지만요. 트럼프 계좌 자체는 외국인이어도 일정 신분까지는 나온 미성년자라고 하면 다 폭넓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억만장자들과 기업들이 계좌가 생겨도 정부의 150만 원은 못 받는 아이들에겐 우리가 돈을 주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델 컴퓨터로 유명한 델 테크놀로지스의 주가가 장중한 때 14% 넘게 폭등하면서 이 회사 역사상 최고가를 찍습니다. So go out and buy a Dell. They're great. 트럼프 대통령이 어머니날 행사에 마이클 델 회장을 초청해서 이런 멘트를 날려준 직후입니다. 최근에 델 주가가 좋은 건요. 물론 기업 실적이 좋은 게 첫 번째 이유지만 지난 주말의 폭등세엔 트럼프 후광 효과가 분명히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럼 트럼프는 왜 델 테크놀로지스에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줬을까? 델 부부가 우리 돈으로 무려 9조 3천억 원 상당을 트럼프 계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정부가 2025년생부터만 투자금 종잣돈을 준다면 우리가 그 전에 태어난 미성년자들 2,500만 명 계좌에 $250씩 37만 원씩 넣어줄게요. 부자 동네 아이들은 말고 그 동네에서 중간 정도 산다 하는 가족의 소득이 2억 2천만 원을 안 넘는 동네 아이들한테만요. 이렇게 트럼프 계좌에 그야말로 화끈하게 부응하겠다고 나선 거죠. 헤지펀드 거물인 레이 달리오도 우리 돈 1,100억 원 규모를, 블랙록이나 비자, JP모건 같은 금융사들도 자기네 직원 아이들 트럼프 계좌에 돈을 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대놓고 50개 주 챌린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 50개 주에 걸쳐서 기업이나 주 정부들까지 아이들의 트럼프 계좌에 돈 좀 넣으라고 강하게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는 이미 트럼프 계좌가 아니어도요.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적립할 수 있고 세금 혜택도 더 좋은 기존의 장기 투자 계좌들이 있거든요. 트럼프나 억만장자들이 넣어주는 돈 외에 굳이 부모들이 트럼프 계좌에 돈을 추가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팍스뉴스나 뉴스코프 같은 기업들이 이미 발표한 것처럼 자기네 직원들이 아이들의 트럼프 계좌에 돈을 넣으면 회사도 월급 외에 부모들이 넣은 액수만큼 매칭해서 돈을 부어주겠다. 이런 기업들이 늘어난다고 하면요. 웬만큼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부모들, 대기업 부모들이 트럼프 계좌에 얼마간이라도 돈을 넣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줄이는 대신에 안 그래도 풍족한 아이들이 더 풍족해지기 딱 좋은 투자 상품을 만들었다는 일각의 비난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럼 이 모든 돈들이 실제로 S&P 500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냐? 트럼프 계좌는 오는 7월 4일부터 공식적으로 열립니다. 이미 미성년자 500만 명의 부모가 신청을 마쳤고요. 이 중에 120만 명 이상이 트럼프 정부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시작할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생긴 트럼프 계좌에 들어간 돈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상 직접적으로 S&P 500 우상향 재료로 쓰이게 될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트럼프 150만 원을 받고요. 여기에 부모든 부모가 다니는 회사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이든 트럼프 계좌에 연간 한도인 $5,000, 750만 원까지 만들어서 매년 부어서 S&P 500에 투자하게 해준다면요. 그러면 이 아이는 18살에 이미 자기 이름으로 27만 $1,000, 우리 돈으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쥐고 성인이 될 거고요. 이 돈을 대학 등록금이나 내 집 마련에 꺼내 쓰지 않고 미국판 연금저축계좌 IRA로 옮겨서 계속 연간 750만 원씩 붙는 미국인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는 55세에 193억 원을 손에 쥐게 될 거라는 게 미국 정부가 그동안의 S&P 500 상승률을 바탕으로 내놓은 계산입니다. 다만 이 계좌의 이름이 노골적으로 트럼프 계좌라는 점은 생각해야 합니다. 설사 공화당에서 정권이 재창출된다고 해도요. 2029년 이후 태생들에게까지 이런 돈이 주어지란 보장은 없습니다. 아무리 재정 적자에 대한 경고가 이어져도 코로나 이후로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대놓고 현금을 나눠주는 식의 정책을 자꾸만 내놓은 미국 정부의 기조 자체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요. 대통령들은 돈을 풀어도 자기 이름의 새로운 뭔가로 풀고 싶어 하죠. 다만 지금까지 투자가 약속된 돈만 다 합쳐도 2029년 초까지 트럼프 계좌에서 최소한 우리 돈 33조 원가량의 S&P 500 투자금은 조성돼서 적어도 18년은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들이 단 한 푼도 더 넣어주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이미 트럼프 계좌에 약속된 돈만 이만큼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가 독려하는 이른바 부모와 기업의 매칭 투자. 한국에서도 유명한 401K를 조성하는 것처럼 직원들의 아이들 계좌에도 부모와 회사가
1대1로 돈을 넣는다는 프로그램이 앞으로 3년 동안 여러 기업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요. 이것도 정권 바뀐다고 뚝 끊어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S&P 500에 상당한 규모의 장기 자금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 계기가 마련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뉴욕 증시에서 돌아오세요 계좌 RIA에 5월 중순까지 서학개미 21만 2천 명이 돌아와서 해외 주식을 팔고 1조 6천억 원어치의 원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은 뉴욕 증시, 해외 증시를 판 돈에 대해서 5천만 원 한도 안에서는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았죠. 사실 RIA 출시 이후에도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흐름은 별로 달라지는 기미가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뉴욕 증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ETF 상품이 3배,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들이죠.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분들이 RIA는 그때그때 리스크 관리를 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측면이 아직까진 커 보이는데요. 당장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서학개미라면 RIA는 일단 터두는 게 이익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한국 증시 상승세가 좀 더 가리라고 보시는 분들은 5월 안에 RIA를 좀 더 활용할지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6월부터 7월까지는 양도세 공제가 80%로 줄어들고 이후 연말까지는 50% 공제만 받습니다. 이 미국에 상장된 디램이라는 ETF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을 50% 정도까지 실어놓고 있는 포지션이고요. 한국 증시의 포지션,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도구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이쪽으로 자금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유입되면서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유입되고 있더라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제도 개선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미국 외 글로벌, 그러니까 중국이라던가 홍콩이라던가 아시아 쪽의 자금들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5월 22일부터 일반 국민 투자자를 모집하는 국민성장펀드는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상당한 간접 투자 자금이 조성된다. 한국 증시라는 열매가 자랄 토양에 주는 비료고 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중에 일반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6천억 원인데요. 말하자면 부자들이나 경험해봤던 사모펀드 방식의 투자를 내가 찍먹, 맛보기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내 돈을 이 펀드에 맡깁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은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펀드가 어떻게 요리해서 고수익으로 돌려줄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비용 지수 투자 상품에만 묶어둔 트럼프 계좌와 달리 펀드 운용 보수도 큽니다. 연간 1.2% 수준이고요. 국민성장펀드의 전체 조성 자금은 앞으로 5년에 걸쳐서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75조 원, 민간 자금 75조 원, 모두 150조 원 규모가 될 거란 계획인데요. 이 중에서 요즘 엄청난 관심이 쏠려 있는 코스피 대형주에 하는 주식 투자는 5년에 걸쳐서 15조 원 안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펀드에서 150조 원의 대부분을 집중하려는 건 한국의 첨단 전략 산업 육성입니다. 아직 상장도 되지 않은 벤처기업 아니면 이제 코스닥에 갓 들어간 성장기업 같은 곳들을 지원해서 한국 경제에 지금은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새 주인공들을 끌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앞에 살펴본 트럼프 계좌가 안정적인 S&P 500 투자에 주안점을 줬다면 이건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5년 뒤에 이 펀드가 큰 돈을 벌어서 투자자가 큰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5년 뒤에 손실 상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국민에게 배정된 규모는 6천억 원에 그치고 설사 손실이 나도 20% 손실까지는 정부가 부담해서 손해는 되도록 안 보시게 하겠다는 장치를 뒀습니다.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같은 세금 혜택이 크고요. 사모펀드식의 장기 투자를 조금은 안심한 상태로 경험해보고 싶다. 맛보고 싶다는 분이라면 신청해 볼만 합니다. 트럼프 계좌와 달리 최소한의 넣어주는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돈으로 하는 거니까 5년 동안 내가 묶어둘 수 있는 자금 규모를 잘 계산하셔야겠죠. 최근 3년간 이자나 배당 같은 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봤다. 나 투자 좀 한다 하는 분들이라면 세금 혜택은 드리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5월 22일 국민성장펀드 출시 이후로 그리고 5월 31일 이후에 RIA의 양도세 공제 혜택이 줄어들면 어떤 흐름이 또 포착되는지 올해 똑소리 2에서 계속 면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